네, 감사합니다. 본교의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8일에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두근두근 꿈을 찾는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프로젝트에서 전국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생각 BT대회는 물음과 느낌 있는 독서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은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발표력을 신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이 프로그램이 국제화 시대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BT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꿈을 아끼지 않고 미래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 격려의 힘찬 박수를, 응원의 박수를 쳐줍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의 가슴속에 꽃을 피울 김아영, 김민선입니다.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김준태. 광주여, 무등산이여, 아, 우리들의 영원한 깃발이여, 꿈이여, 십자가여,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여,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굳게 뭉쳐있다. 확실히 굳게 손잡고 일어선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민주주의가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이상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박경은, 박은서, 박지훈, 쓰리박, 삼박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등교하실 때 이어폰으로 노래를 듣고 오셨나요? 네,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들 노래 듣는 건 좋아하시죠? 네, 저도 노래 듣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저는 주로 멜론을 이용해서 스트리밍권으로 음악을 다운받거나 노래를 다운받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평소 여러분들이 즐겨 듣는 그 음악들을 어떤 방법으로 기기 안에 다운받으시나요? 네,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다들 포시월드와 같은 사이트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죠? 영화 같은 영상 매체를 컴퓨터로 다운받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가 일어날 자신이 없다면 친구에게 깨워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수정하는 단계예요. 앞에 4단계를 따라 실행해보고 더 나은 방법으로 고치는 거죠. 미루는 습관에 젖어 있다면 처음부터 이 4단계를 완벽하게 이수하는 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점점 더 완성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실행해야 해요. 여러분도 꼭 이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이 꼭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고 외양간 고친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양간을 고치기는 했나요? 손은 소대로 잃고 외양간을 외양간대로 못 고치게 하는 이 냄비 근성. 이런 냄비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뚝배기입니다. 냄비에 비해 열이 천천히 전해지지만 아주 오랜 시간 열이 지속되는 이 뚝배기. 우리 모두 성숙한 문화를 형성하여 더 이상 냄비 근성이 아닌 뚝배기 근성이라는 특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1학년 4반 나유정, 문가영 학생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꿈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S처럼 중독성 있는 MNSG의 날저인가요?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꿈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까요? Dream high. Ego. Shout out to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Can make it right now.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하늘에서 내린 직업, 즉 천직을 찾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만 크리즈 나릭은 머릿속으로 고민만 해서 해서 꿈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머릿속으로 고민만 해서 얻은 답은 이상형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히 이상형이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을 찾아서 꿈을 이루시길, 그리고 이 명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닌 형벌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께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생의 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이세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에는 공생과 꿈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어떤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영구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적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바로 이것이 4.19 혁명입니다. 4.19 혁명. 이 시위에 참가하였던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참혹한 현실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히틀러입니까? 세종대왕입니까? 지금까지 발표자 이세미, 김정은, 장윤정, 김보경이었습니다. 신상공복을 전락같이 맹구셔서 세상 구석진 곳까지 메아리로 밝게 밝히소서. 안녕하세요. 메아리 서한이 최윤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혹시 불만을 품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왜 나는 반복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그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는 불만 한 번쯤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여고생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번 지방선거 투표일 교육감 투표권을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여고생 김보경 양입니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선택하자 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친구 3명과 함께 오후 6시까지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습니다. 한 명의 고등학생의 시위가 언론에 실리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힘이 큰 사회를 움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 근거 없는 혈액형 성격서를 믿으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서 안에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혈액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 동일한 존재이며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처럼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혈액형별 선입견으로 인해 우리는 그 틀에 사로잡혀가고 있죠. 우리들은 흔히 사람들을 혈액형에 따라 나누고 있지만 이제 이렇게 나누지 말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틀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만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1학년 6반 톡 쏘는 매력을 가진 젤리피쉬에서 오해함을 담당한 박이정, 하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씨, 사랑이? 성경씨, 여기서 좀 자주 해주세요. 이럴 때 꼭 동성애자 같다니까요? 동성애자요?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성경씨도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군요. 아마 성경씨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수사는 2학년 1반 박지은, 송소연 학생이 이러한 편견을 완전히 부셔준다고 하네요. 빠! 지난 26일 명동의 어느 빌라에서 한 청년이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과연 그 청년이 자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잖아요. 그 이때는 어떤 차별을 받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한 병사가 이제 칼림아웃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선수민 하경희입니다. 끼가 없거나 설령 찾지 못한다면 싸움 재능을 만들고 열악한 환경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공이었던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인간을 12초간 날게 만들었고 미국의 전설의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는 죽음의 공포에 맞서 단독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이 책의 저자 다들 아시나요? 생텍스 페리의 또 다른 직업이 있는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그는 작가이자 비행사였고 그 역시 꿈을 찾아 마지막 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꿈은 끼에 기대지 않습니다. 주변 여건이 안 되며 돈이 없다는 등 할 수 없는 이유를 대자면 끝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공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여건 속에서도 쉬지 않고 자신의 끼를 갈고 닦은 실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의 끼를 묻어버립니다. 무작정 자신의 끼가 찾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재 자신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떨까요? 되고자 한다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17살 최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나먼 집밥의에서 오칠이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 경우, 둘째, 누군가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경우.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강하고 분명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는 것은 바로 이 의지가 부족함 때문은 아닐까요? 처음에 저희가 연극으로서 보여주었던 서울이의 모습은 저에 비해
매우 편하고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는 꿈을 찾지 못하고 현실에 좌절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저 오칠이는 자신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갔습니다. 서울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이의 모습을 보고 이런 현실에 만족하며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믿고 현실로 나아갈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오칠이의 오주영, 최서울의 귀여운 닭장. 박사님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 동물 실험이요? 아니 도대체 동물 실험을 왜 하시는 건데요? 아니 박사님은 왜 동물 실험을 하는 걸까요?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동물 실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우선 토끼한테 먼저 복용시켜 보겠습니다. 토끼는 전부가 같다. 즉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니피그에게도 복용시켜 볼까요? 기니피그는 곧즉 복용하는 순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Summarize! 제가 요약하자고 하는 말은 동물과 인간이 약물을 복용하면 다 같이 같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의약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화장품 또한 동물 실험이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다고 화장하면서 마스카라 기본적으로 깔고 오셨죠?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그 마스카라를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들은 3000번 이상의 눈썹 테스트를 거친 후 눈이 먼 채로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토끼 또한 눈이 클립으로 고정당한 채 눈에다가 화장품을 주입합니다. 토끼도 마찬가지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이 멀게 되는데요. 이렇듯 좀 더 자세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마취조차 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로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동물은 인간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알맞은 서식지에서 생태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일하는 동물학대, 동물쇼를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인간만을 위해 남용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숨매력팀에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맡게 된 이영은, 최유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숨기는 숨은 길을 찾아라의 줄임말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숨기에 대해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저랑 사다리 게임 2판 해보실래요?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사다리 게임과 두 번째 사다리 게임을 잘 비교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다리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인원수를 3명으로 정하고 사다리 막대들을 마음대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점은 제가 설정한 세 인물들 미건이, 변하기, 소통이이고요. 도착점은 이 세 인물들의 꿈이나 목표라고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의 꿈을 알아볼까요? 네, 그럼 미건이의 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건이의 꿈은 화가가 나왔네요.
그리고 변하기의 꿈은 발레리노가 나왔고요. 소풍이의 꿈은 물리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결과를 보시면 다양하고 확고한 꿈이 보이는데요. 바로 다음 사다리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초이스, 선택이 아니라 디시전, 결정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변화를 위한 선택의 기회가 찾아와도 용기 있는 결정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기회인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8반 웃기기 팀의 우리들의 꿈을 키워의 성한별입니다. 여러분, 화면은 어떤 모양이 보이십니까? 네, 정답입니다. 반포하는 모양 중에서 이 열쇠 모양을 택한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재능의 문을 이 열쇠를 통해서 열어나가고자 모양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열쇠 모양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닫혀있는 재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장사익 씨가 불린 찔레꽃의 노래에 대해서 잠시 들어볼까요?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김학기 선생님 같죠? 똑같지 않나요? 네, 이 사람은 이렇게 긴 여운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난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지?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100% 중 안녕하세요. 저희는 더 시크릿입니다. 희망이는 어쩌면 자신의 성적이 오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약 2달 후 기말고사가 다가왔어요.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상상했으니까 난 분명 잘 볼 거야. 모든 채점이 끝난 후 하지만 희망이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험 점수가 오르기는커녕 더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뭐지? 하라는 대로 정말 열심히 상상했는데 왜 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냐고. 정말 엄마만처럼 대학도 못 가면 어떡해. 여러분은 희망이가 실패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먼저 희망이가 접했던 영상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R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이 공식은 양자론, 즉 끌림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생생하게 꿈꾸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각하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생하게 느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주 간절하게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꿈을 꾸다 보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158팀의 발표자 김소희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동화 속의 공주가 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백만 작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고 음식을 나눕니다.
꿈속에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이처럼 허황된 꿈을 침대 밖에서 꿀 수는 없을까요? 꿈속에서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고 다른 나라 음식을 거리낌 없이 즐겼지만 현실에서는 입에 맞을 만큼 열심히 맛있게 먹어봐야 합니다. 꿈속에서처럼 아름다운 것을 가기 위해서는 돈과 시간이 필요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춤추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못 이룰 것도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원에 들어간 23살의 앨런 머스크는 학교를 자퇴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화성에 가서 살 거야. 이거야말로 무슨 미친 소린가 싶었지만 그는 페이팔을 창업해 3천억 원의 돈을 번 뒤 우주공학을 독학해 우주항공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하여 8년 만에 민간 사업 최초로 로켓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상을 밝히는 2학년 8반 끼순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끼끼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떠오르시죠? 저희는 오늘 재능의 끼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재능이란 개인이 훈련에 의하여 획득한 능력과 타고난 능력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꽁꽁 숨기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것을 절대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즉,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능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정말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재능을 세상을 위해 활용한 예 중 하나가 바로 재능기부입니다. 저도 사실 매주 봉사활동으로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하며 일종의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기부, 멘토 활동, 학습 지원 등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 골판지 한 장으로 만들어진 이 헬프데스크는 이렇게 접는 방향에 따라 책상이 되기도 가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약 250원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여러분, 마인크폰을 아시나요? 네, 마인크폰은 지뢰로부터 아이들을 구하는 지뢰 제거기입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려 움직이다가 땅 밑에 있는 지뢰를 발견하여 폭발시킵니다. 이 폭발로 인해 몇 개의 고무발이 없어지지만 남아있는 수많은 고무발이 있어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인크폰은 지뢰 제거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없애고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상